반갑습니다. 저는 대성마이맥에서 여러분과 함께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수학 강사 박유림입니다. 드디어 자이스토리 강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강좌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할 건데요. 늘 그랬듯 또 영어 단어 하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동안 오픈해왔던 제 커리큘럼 이름들 생각해 보시면 비트인, 포뮬러, 핸들링, 다 포뮬러 1 관련된 용어들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번에도 이 자이스토리 강좌를 준비하면서 좀 저만의 별칭을 붙여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강좌의 전체적인 컨셉을 담을 수 있는 포뮬러 1 용어가 뭐가 있지? 라고 했을 때 슬립스트림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별칭이 떠오르게 됐는지, 이 강의가 어떤 컨셉으로 진행이 될 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평소에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영어 단어는 아니거든요. 근데 스트림, 제트 스트림 생각하면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트 기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스트림은 기류, 공기의 흐름입니다. 이 친구도 공기의 흐름을 뜻하는 단어고요. 그러니까 앞차가 빨리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 생기는 후류를 뜻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 포뮬러 1 레이스에서 어느 상황에서 적용이 되냐면, 막 이제 빠르게 레이스를 진행을 하고 있어. 앞차가 막 빨리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뒤따르는 차량이 있겠죠. 빨리 달리고 있는 차량 뒤에 위치한 차량이 순간적으로 공기 저항을 좀 덜 받으면서, 공기 저항을 덜 받으니까 앞으로 나가는 속도가 일시적으로 증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뒷차가 슬립스트림을 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해서 앞차가 빨리 지나가고 있고 그 뒤에 있는 차량이 뭔가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 비슷한 것들이 일어나면서 공기의 흐름에서 조금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왜 자이스토리 강좌에 제가 이름을 붙이게 되었느냐, 이게 시기상으로 핸들링 강좌가 먼저 오픈이 되고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핸들링이 지나간 자리에서 자이스토리 문항을 풀어보며 핸들링에서 배웠던 개념과 문풀 스킬을 좀 안정화하면서 내신에 대한 저항력을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걸 실전 문항들을 좀 적용을 해보자. 그러면서 생각하기도 싫지만 우리의 내신에 대해서 그래도 내 마음속에 저항력을 좀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불안한 마음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안정화를 하면서 조금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이스토리 강좌는 그동안 포뮬러 핸들링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실제 내신에 좀 출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문항들을 같이 연습해보는 시간으로 제가 활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단계로 이 강좌를 제가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역시나 문풀 강좌이니만큼 대표 유형을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오픈했던 커리큘럼들에서 다루었던 모든 교과서적 개념, 실전 개념,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대표 문항들을 같이 풀어볼 예정입니다. 네, 이걸 넘어서서 이번 자이스토리 강좌에서는 조금 심화된 유형들도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핸들링 강좌 역시 좀 준심화 그리고 심화 유형까지 다루게 되는 강좌였다 보니 자이스토리에 좀 그런 내용을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핸들링에서 배웠던 것들을 안정화하는 시간으로 좀 실전 개념을 적용해서 풀어낼 수 있는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문항들을 꼼꼼히 해설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그리고 강의 후반부에서는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같이 짚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평 기출이 그대로 여러분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나오진 않잖아요. 뭔가 그걸 모티브로 삼아서 만들어낸 문제가 나올 건데, 어떠한 것들이 오리지널 기출문제에서 변형이 될 수 있는지 변형 가능한 포인트들을 짚는 것으로. 그래서 일단 대표 유형을 완벽히 풀어내는 연습을 하자, 어려운 문항 안정화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게 진짜 내신에 나온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변형 포인트로서 마음속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렇게 3가지 단계로 강의가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이스토리 해설 강의 3가지 챕터로 제가 구성을 했고요.
먼저 첫 번째로는 강의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바로 선별 문항들을 체크하는 것인데요. 자이스토리 안에 있는 모든 문항, 진짜 문항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여러 가지 문항들을 전부 다 해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문항, 엑기스들만 공들여서 선별을 해놨습니다.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일단은 내신 연계율이 가장 뛰어난 유형들을 제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좌에서 다룰 수 있는 문항들을 일단 체크를 먼저 해주시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근데 공지사항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문항들인데 표가 두 개예요. 위에 있는 표는 자이스토리 내에 대단원별로 제가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A 단원에 몇 번, B 단원에 몇 번 이런 식으로 대단원별로 분류를 일단 싹 해놨고 같은 문항들인데 두 번째 표는 분류 방식이 달라요. 두 번째 표는 핸들링 무슨 코너랑 연관이 있는지 코너별로 분류를 해둔 겁니다. 자, 우리 수업은 핸들링과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거 컨셉으로 제가 잡았기 때문에 핸들링 테마별 수업으로 진행되면서 회차별로 두 번째 표에 있는 대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코너 1 연계 유형, 두 번째 영상에서는 코너 2 연계 유형 이런 식으로 코너별 연계 유형으로 문항들을 묶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A 단원, B 단원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방식대로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 풀리는 문항들을 테마별로 묶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표 참고하시면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문항들 보는 거구나 미리 좀 체크를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좀 문항 간의 공통점들을 보면서 비슷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 풀이를 활용해야겠다라는 연상 기억력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만큼 각 코너별 연계성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수업 영상 내에서 제가 변형 포인트를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의 경우에는 이 문항은 이런 조건들이 좀 변형될 수 있겠다. 그럼 우린 이렇게 풀어내면 되겠지 하는 것들을 짚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설 강의가 진행되겠다.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푸는 강의는 아니다. 자이스토리 내에 있는 문항들을 제가 보는 시선대로 제가 핸들링에서 제시해드린 그러한 실전 개념대로 같이 적용해보는 강좌가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 슬라이드를 마련하게 됐는데 일단 중요한 건 여러분이 먼저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간혹 가다가 해설 강의를 보겠다, 문풀 강의를 좀 참고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안 풀어보고 그냥 여러분 막 이제 뭐 중증외상센터 이런 거 보듯이 틀어놓고 열심히 봐요. 자, 쌤이 푸는 거 열심히 봐. 근데 그거는 쌤이 푸는 거지 여러분이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순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수학은 해설 강의를 보는 시간보다 특히나 문풀에서는 스스로 문제에 부딪혀보는 시간이 더 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계속 해보고 안 되겠으면 그제서야 제 아이디어를 차용을 하시든 아니면 이제 고민해서 풀어냈어. 그런 다음에 본인의 풀이랑 제 풀이를 비교해보시든 이렇게 진행을 해야 여러분이 틀리게 풀었을 때는 화를 막 내면서 앞으로 이렇게 풀지 말아야지 하는 기억을 심을 수 있고 여러분이 맞게 풀었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풀어야겠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니까 일단 좀 시도를 해보시고 이 영상을 보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는 연계점 관찰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영상 플레이 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행동들이에요. 영상 플레이 전에 이 문항이 실제 핸들링 안에서 어떠한 코너랑 관련이 있고 그 코너 안에서 어떠한 푸시 모드랑 관련이 있는지를 연계점을 먼저 관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이 문항의 의도는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스스로 좀 깨달으면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갖춘 문제를 봤을 때 해당 코너의 개념이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스로 좀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영상을 플레이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강력히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 속에서 하는 건 자이스토리 안에 있는 문항들을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해설해드리는 것,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떠한 실전 개념이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짚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현장에서 스스로 발상을 떠올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스스로 떠올려 보시고 그 관점이
제가 가진 관점이랑 동일한지 비교를 해보는 시간으로 영상을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풀어본 방식과 제가 풀어내는 방식을 비교를 해보시고 차이점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좀 더 정교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풀어야겠다라는 확신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강좌를 복습할 때는 역시나 이게 그대로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는 변형이 돼서 나올 거니까 이러한 포인트들이 변형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스스로 좀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제 시험은 우리가 그냥 편안한 환경에서 내 책상 위에서 내가 익숙한 그러한 공기와 습도와 그 상황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이라는 건 낯선 환경에서도 보게 되고 또는 상당히 긴장된, 격양된 환경에서 보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일어났을 때 대처하는 능력도 사실 미리 연습을 해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항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올 수 있구나 라는 마인드 컨트롤을 미리 좀 연습을 하시면서 이 문항들을 복습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이러한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포뮬러와 핸들링에서 배운 개념을 좀 많은 문항에 적용해보고 싶은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한 것들을 실제 문항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체험용으로 정말 좋은 강좌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내가 내신 대비 지금 하고 있는데 뭔가 좀 출제될 확률이 높은 문항들을 보고 싶다. 내신 빈출 테마들의 기반이 되는 오리지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평 기출을 좀 풀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걸 다 떠나서 나는 이상하게 모의고사 형식 문항만 보면 갑자기 쫄아버린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박스형 문항들. 조건 가, 조건 나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는 상황을 연출해내는 문항들에서 갑자기 얼어붙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예 수학적 독해가 갑자기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나는 좀 그런 특성을 극복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진 친구라면 활용해봐도 좋은 강의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어요. 자이스토리 내에서 제가 선별하는 거의 대부분의 문항들이 단서가 여러 개가 있고 그 단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좀 극복해보고 싶다, 이런 형식들을 풀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들었을 때도 효과를 볼 수 있겠다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열심히 제가 이 강좌 어떻게 진행될 거고 이렇게 해달라라고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 정말 시작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이스토리, 우리의 훌륭한 추진력을 위해 지금부터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